여러분 안녕하세요. 쿠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서 동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는 최근에 올린 동영상과 쇼츠에서 보시겠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 아이를 키우는 동안 너무 바쁘고 기운이 없어서 유튜브 활동을 잠시 소홀히 했다가 이제 아이가 좀 크고 하니까 여유가 좀 생겨서 이렇게 동영상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는요, 한동안 다루지 않았던 암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각나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위암 수술을 하고 나서 의외로 먹었을 때 좋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음, 제가 이제 저는 4년 전에 위암이 발견되어서 위를 전절제 수술을 했고 지금 이제 4년째 올 11월이 이제 4년째 11월이 5년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4년째에 돌입했어요. 위암 수술을 하고 나서 위암 수술 전에는 되게 건강에도 좋고 좋은 음식이 소화에도 좋은 음식이라고 알았던 것이 수술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안 좋았던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 그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샐러드예요. 샐러드는 원래 몸에도 좋고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특히 그 양배추는 위에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되게 많이 알려져 있어서 제가 위암 수술하고 위암 걸렸다는 걸 알았을 때 주변 분들이 양배추가 위에 좋다고 하니까 많이 먹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위전 절제를 하고 나서는 샐러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위를 절제하면은 위산이 일단 없기 때문에 위산에서 어느 정도 그 살균 작용, 멸균 작용을 해준대요. 근데 위가 없으니까 식중독이 걸리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생선회나 뭐 육회나 샐러드 같은 생야채나 생육을 먹으면 아주 조금의 균도 다른 분들은 이제 위에서 위산에서 이제 멸균이 되는 게 저는 그게 안 되니까 어, 더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높고 그 다음에 생야채를 먹으면 그 식이섬유가 원래는 되게 좋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건데 위가 없는 사람한테는 어, 소화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몸도 차가워지고 그래서 이제 더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위 전절제를 하신 분들은 생야채를 드시기보다는 삶거나 푹 익혀서 부드럽게 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식은요, 잡곡밥이에요. 왜 잡곡밥도 흰쌀밥을 먹는 것보다 건강에 되게 좋다고 알고들 계시잖아요. 보통 분들에게는 잡곡밥이 좋은데요. 위가 없는 저 같은 위암 환자들은 잡곡밥, 특히 현미밥이나 이런 거를 먹으면 밥이 딱딱하고 잡곡들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쌀밥을 먹는 것보다 굉장히 속이 더부룩하고 어, 어쩔 때는 급하게 먹거나 하면은 그냥 바로 위로 올려버리는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영양식품인 잡곡밥도 저처럼 위절제 수술을 한 위암 환우 분들에게는 좀 조심해서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주 천천히 꼭꼭꼭꼭 씹어 드시면 괜찮겠죠? 다음 세 번째는요, 죽이에요. 위가 위암 수술을 하고 바로 얼마 안 됐을 때는 이제 죽부터 시작해서 먹었는데요. 이제 위암 수술을 하고 나서 한 3년, 4년째 되니까 이제 죽 같은 유동 음식을 먹으면 이제 다른 분들은 보통 분들은 이제 밥을 먹으면 위로 들어가서 위에서 이제 일단 저장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소화를 해서 소장으로 내보내잖아요. 근데 저처럼 위가 없는 분들은 음식을 먹자마자 소장으로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게 어,
내려가는 속도가 그냥 일반 밥이나 딱딱한 음식보다 죽 같은 부드러운 것들이 더 금방 내려가요. 그래서 쑥쑥쑥쑥 내려가면서 장에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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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는 거예요. 소장에서 대장으로 내려가고 대장에서 변으로 나오는 시간은 입에서 소장으로 내려가는 시간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죽 같은 거를 많이 부드러운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 갑자기 덤핑이 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장이 이게 압박통이 오면서 바로 토해버리거나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죽같이 부드러운 음식은 오히려 좋지 않다. 오히려 탈이 날 때가 많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같은 이유로 면 종류예요. 면 종류는 뭐 밀가루기도 하고 해서 뭐 별로 안 좋다라고 하시는데 이제 간편하고 그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같은 의미로 면 종류도 좀 더부룩하고 오늘 입맛 없다 할 때는 면을 좀 먹고 싶은데 면 종류도 먹으면은 막 후루룩 넘어가잖아요. 잘 씹어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저는 육아를 하다 보니까 헐레벌떡 후루룩 면 종류를 먹을 때가 많은데 면을 먹으면 꼭 탈이 납니다. 왜냐하면 후루룩 잘 넘어가고 빨리 넘어가는 것도 있고 또 면이 뱃속으로 들어가서 불어요. 불으면 그때부터 그러니까 소화가 되면서 점점 속이 편해져야 되는데 점점 속이 불편해지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토하거나 저혈당이 오거나 덤핑이 오거나 해서 지금도 면은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제가 위암 수술 후에 4년을 지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불편했던 점. 분명히 좋은 음식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위절제를 한 암 환우분들이 드실 때는 조심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점이 바로 이 네 가지여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오늘 제가 올려드리는 이 영상이 저처럼 위암 수술을 하고 나서 아니면 위암 수술을 앞두신 환우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또 앞으로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카메라를 켜고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저것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많은데 너무 사소한 것들이기도 하고 이런 거는 다들 아시겠지라는 생각에 안 했던 것도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사소한 것들도 조금씩 찍어서 올리려고 생각 중이고요. 오늘은 위암 환자가 먹으면 힘들었던 음식들, 의외로 힘들었던 음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에는 위암 수술을 하고 나서 이 음식을 먹었더니 좀 편하더라, 괜찮았다 라는 것들을 모아서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